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세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추세선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추세선은 차트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작도법이죠. 추세를 벗어나는지 아니면은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도법이고, 이제 선 하나로 매매하는 거를 즐겨 하는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제일 기초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어떤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 하나만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안에는 되게 큰 개념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차트에 대한 어떤 관점, 시선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추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제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시간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시간축이라는 거는 일봉이나 뭐 4시간봉, 아니면 뭐 분봉, 이렇게 짧은 어떤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가격. 이랬을 때 시점과 시점을 나타내는 것, 어느 한 순간의 점, 가격의 점, 그렇죠? 어떤 시간에 대한 가격의 높이를 나타내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대한 가격의 높이에 대한 점과 점이 만났을 때 선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그 점과 점의 평균선이 결국에는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추세선이 내려가면 하락 추세, 추세선이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세라는 거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 라인인데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상상을 하실 때 어느 한 방향으로 강이 물줄기가 흘러가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던 게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가 어렵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것처럼 가격적인 것도 차트적인 것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갑자기 하방으로 방향을 꺾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를 보여주던 것들도 갑자기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 추세라는 거는 한 번에 방향을 틀기 어렵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긴 시간에 있는 것들은 더욱더 방향을 틀기가 어렵고, 점점점 낮은 시간에 대한 것들은 방향을 틀기가 좀 더 가볍다. 그래서 큰 추세라는 거는 어떤 큰 물줄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시간대의 추세라는 거는 어떤 냇물, 시냇물 이런 식으로 좀 힘이 약한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점이 있고 두 번째 점이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졌어요. 그쵸? 고점과 고점을 이어졌더니 하락 추세선이 그려졌어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보시면 고점은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저점 역시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하락 추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과 저점을 이어졌어요. 그랬더니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 역시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쵸?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추세라는 개념 안에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하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냥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죠?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추세가 더 큰 개념적이라는 걸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점과 점이 만나서 평균값, 선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 선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간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와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틀린 건가요? 아니요, 뭐 맞은 거죠.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세선의 길이가 어떻죠? 짧죠. 여기도 추세선의 길이가 짧아요. 여기는 추세선의 길이가 길어요. 그 얘기는
추세선의 길이가 길다는 거는 시간에 대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거고, 추세선이 짧다는 거는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쌓여 있으니까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죠. 이만큼씩. 짧은 타겟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추세선이 길면은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에너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크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추세선의 길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추세선이 길면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다. 추세선이 짧으면 목표가가 짧다. 추세선이 길면 목표가가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긋는 방법은 점과 점을 이어준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 여기까지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파동이 존재한다. 이 안에 파동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파동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빙, 여기 무빙, 여기 무빙, 이 무빙을 다 드시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상승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잘라서 먹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 과연 대응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매매는, 집중해야 되는 매매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와 추세가 만났죠? 그 안에 있는 변곡점, 이 구간입니다. 추세가 바뀌는 구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매매 스타일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 변곡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서 매매를 집중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가는 내내 그 추세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수익을 확정해요? 수익은 상승 추세가 깨질 때 수익을 확정해도 되고, 아니면 고점을 높일 때 그날로 계속 잘라내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라는 거는 파동을 다 먹기보다는 추세의 시작점에서 추세의 변곡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쉽고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추세선 매매에 대한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 보여드린 캔들을 이렇게 라인으로 좀 다시 제가 도식화해봤습니다. 추세선이 있고 파동을 치면서 하락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추세선을 4번을 터치했습니다. 이 캔들이 1번과 2번은 추세선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패스. 3번부터는 이 캔들이 돌파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 70대 30 정도의 확률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기를 해보시면. 그리고 제가 매매에 집중하는 거는 4번째 터치부터 돌파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와 추세가 만났을 때 변곡되는 지점을 4번째 터치 구간부터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인 더블 바텀. 더블 바텀 패턴이에요. W 패턴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저점이 높아지죠. 저점이 계속 낮았지만 여기서는 어느 순간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오면 방향을 바꾸려고 하나? 말씀드렸죠. 추세라는 거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저점을 계속 낮추는 추세의 흐름이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그때 조금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 순간 집중을 하시고 4번째 터치가 됐을 때 돌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통 돌파된 캔들은 이 추세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리테스트가 한번 옵니다. 첫 번째 기회,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방법이 무조건 먹히나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정답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대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선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죠.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는 기준이 생긴 건데 만약에 캔들이 이 리테스트를 하고 아래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손절해야 됩니다. 네,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크 무빙이라고 하는데 돌파하고 올라갈 것 같이 해놓고 아래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으로 봉 마감이 들어오면 손절해주면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 저점을 높인다고 했는데 빠지면서 저점을 낮추면 아직 하락 추세가 안 끝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손절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70%의 확률로 리테스트를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축을 기다리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터치하는 걸 기다렸다가 진입해 주시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또 이야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추세선 돌파가 이루어지기까지 4번의 터치가 이루어질 만큼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짧은 자리라는 거 몇 번째 터치인지 카운팅 해보시면 내가 지금 짧은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큰 자리를 기다리려고 하는 건지 기다려서 들어가는 건지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시고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복귀해 보시면 아주 많은 패턴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페이크 무빙이죠. 리테스트 실패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한다. 리테스트에서 밟고 올라가 주면은 상승 파동을 그대로 먹으면 되겠죠. 반대의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죠. 저점과 저점을 이어줬더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방향을 틀으려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죠? 더블탑이라고 하죠. 뭐 M 패턴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더블탑 패턴입니다. 쌍고점 더블탑 패턴이 그려지고 네 번째 터치가 되면은 하락에 대한 돌파 매매의 기준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돌파된 추세선을 리테스트 올 때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고 페이크 무빙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살짝 깨고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런 무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무빙보다는 내려가는 무빙이 많다는 거 그리고 추세선이라는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깨지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고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거를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거를 저점이 높아지는 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걸 깨고 다시 안으로 온다면은 꼭 대응을 해주세요. 네.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보이는 패턴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패턴 하나만 알아도 차트는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터치가 갈 때도 많지만 거의 네 번째, 5번째는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슈퍼마리오 게임할 때 보시면 벽돌 깨잖아요. 슈퍼마리오가 점프해서. 한 번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두들겨서 깨는 벽돌도 있어요. 그것처럼 추세선 어떤 작도를 했으면은 그 선들 채널이 됐든 선이 됐든 어떤 작도한 선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터치가 되면 뚫린다라고 인지하시고 매매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슈퍼마리오를 상상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갈래 4번이니까 내려갈래 5번째 터치까지 나온다면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야 해가지고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락파동에 대한 거는 올라갈 거야가 되겠죠. 네, 하락파동에 대한 거는 여기서 올라갈래 그렇죠. 그래서 5번째까지 갈 거면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4번, 5번 터치에 집중을 한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캔들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하락 추세랑 상승 추세 선들을 제가 그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청록색 박스는 변곡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집중해야 되는 구간들 제가 이제 복귀 차원에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본인 걸로, 본인 매매로 꼭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복기를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꼭 복기를 해보시고 이 매매법을 자기가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지금 2시간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만 이 변곡점에서만 집중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스위칭만 따라가도 50% 그리고 뭐 여기도 11% 여기도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도 46% 이렇게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또 40% 이런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듯이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2배, 3배만 잡아도 수익률은 매우 큽니다. 근데 항상 시간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기다린 만큼 수익은 커지고 상승 파동이 이어지니까 수익은 더 커지게 되고 만약에 내가 포지션이 없다면 하락 추세가 끝나서 상승 추세 구간에 집중해야겠다. 아니면 상승 추세 구간을 기다려서 하락 추세 전환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항상 시간 개념과 함께 세워두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안전하게 선물 매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추세 관점에서 차트를 공부하면 하실수록 마음이 급해지시면 안 되고요. 기회는 무한대이다. 네, 추세가 반복이 되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복귀해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작든 크든 추세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한대의 기회를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시야가 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다 그림이 있는데 트레이딩을 할수록 그 중요한 거는 심법 같아요. 좀 더 마음을 더 심리적으로 급하지 않게 포모가 온다고 하죠. 포모를 잘 다스리시고 무한대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건 내 마음가짐 하나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매매해 주시고요. 네, 하단 링크를 보시면은 그 제 텔레그램이랑 뭐 오픈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네, 뭐 유료나 이런 건 아니니까 누구든 들어오셔서 차트 공부도 같이 하고 아니면은 관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공간이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매매는 선물 거래라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일확천금을 얻기보다는 좀 느리고 안전하고 좀 오래오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저는 추구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이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링크 보시면은 거래소들 최대 수수료 할인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